안녕하세요. 고1 여름방학 특강 수업을 맡은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이제 여름방학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지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의 이제 수업 이 커리를 짜봤는데요. 일단 뭐 목차는 간단하게 요 앞에 나와 있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은 하나다. 그러니까 어제 아이들이 이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래도 이제 3월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쉬워서 사실 요번 이 6월 모의고사를 갖고 수시를 원서를 쓰는데 참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쉬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이 쉽든 어렵든 어차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해 뭐 6월 모의고사가 쉬웠으니까 수능은 어려울 거야. 혹은 뭐 9월 모의고사가 어려우면 그 다음에 수능은 쉬울 거야. 보통 이런 여러 가지 희망 회로를 돌려요. 해마다 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는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6월, 9월, 11월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른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적정 난이도라는 것을 감안해서 출제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 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고3 수업도 하는데 제가 함께 공부를 했던 이제 고3 친구들은 이번에 좀 좋은 결과를 받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수업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신만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능도 수능 수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국어는 딱 세 가지만 잡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독서에 대한 건데, 독서는 지문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독해력입니다. 그럼 문학. 자, 두 번째는 문학인데요. 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보다 문제 있죠, 문제. 문항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항 독해력이라는 게 뭐냐면, 문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있죠. 문학적 용어나 개념도 있고, 아니면 그런 문학적 용어나 개념을 풀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아이들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수능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고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무조건 문학은 어떤 지문이 나와도 다 맞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법인데, 문법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달달달달 암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이 문법이 올해 출제가 됐잖아요. 수능 30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전처럼 이제 문법이 단순 암기를 갖고 어떤 정보를 나열하는 걸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문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지문형 문제들, 그리고 점점 그런 걸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서에서는 지문에 대한 독해력, 문학에서는 문항에 대한 독해력, 문법은 현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이해력.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수능과 내신이 같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을 잘해야 내신을 잘합니다.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 성적은 좋은데 내신 성적은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거는 강남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아마 그 친구들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워낙 친구들이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선행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의 성적하고 당연히 전국 등급으로 나오는 그 모의고사의 등급이 비슷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고1 공통과정을 수능을 위해서, 그럼 혹은 내신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고1 공통 국어과정이 내신으로서도 중요하고 수능으로서도 너무 중요한 이유는, 무조건 수능 출제자들이 출제 1순위로 두는 것이 고1 공통 국어과정입니다. 자, 왜냐하면 1학년 때 공통국어는 전국 모든 학생들이 다 반드시 거치는 필수 과정이에요. 2학년에서 다른 학교도 다 문학을 하는데 우리 학교도 문학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독작이라든가, 그러니까 독서와 작문이라든가 화법과 언어는요,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럼 출제자들이 이 친구들이, 내가 출제 대상이 되는 이 친구들이 어떤 범위는 모두 공부를 했다고 감안을 하고 출제를 하는 거냐면, 1학년 공통국어 과정은 모두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들이 이제 출판사들이 다르잖아요. 출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작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범위는, 그러니까 어떤 주제라든가 단원명이라든가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교과서들이. 그게 왜냐하면 공통 과정으로 그렇게 수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고1 여름방학이 2학기의 내신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수능을 준비하는 첫 스타트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여름에 문학은 왜 공부해야 하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자, 첫 번째는 2학기 내신에서 일단은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뭐 문법, 문학, 그리고 비문학 지문을 같이 넣으시는 학교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전체의 비중을 따지자고 한다면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문학입니다. 그리고 문학이 또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2학기 내신에 너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직도 문학의 기초가 약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쯤 되면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중간 이상 내가 평균치 이상의 학습량을 갖고 있다 하는 친구들이 3학년쯤 되면 문학이 점점 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3학년 수능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면 아, 그건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아, 왠지 알겠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여러 번의 시험을 거치고 오랜 동안의 학습 누적량을 통해서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일종의 문제은행처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는 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1학년 때는 아직 어려워요. 심지어 2학년 1학기 문학을 할 때까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학에 대한 기초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하고 있는 지금 내신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발 내신 기간에도 내신하고 상관없이 일주일에 딱 2지문이라도 좋으니까 2지문이면 모의고사로 따지면 반회차거든요. 문학 전체가 보통 4지문이 실려 있으니까 반회차 만에 일주일에 딱 2지문만이라도 꼭 풀고 분석을 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분석이라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요. 일단은 내신 범위가 아닌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힘든데 거기다 평상시에 자기가 꾸준히 그것을 갖추어서 한다는 건 더 어렵죠. 막막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분석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예 뒤에 해설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앞으로 옮겨서 베껴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암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분명히 그 답을 틀린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 문학적인 용어나 개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수능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달랐고 무엇이 달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문학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학에 대한 기초를 이 여름방학에는 진짜 반드시 잡아야 된다. 아니면 그냥 2학년 되고 2학년 1학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문학을 해요. 아니면 2학기 때 문학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문학 가서 더 큰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학 때 사실 전 이거를 해주는 거, 이거 하나만 얻어가면 문학은 그냥 다 얻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에 고득점을 바치는 것도 문학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수능에서 최고점을 받는 친구들, 그러니까 100점이냐, 뭐 1개 틀리냐, 2개 틀리냐 이런 친구들은 독서에서 판가름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학을 틀리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문학이 특히 지금 이제 개편된 수능에서는 개편 수능 과정에서 문학은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독작이라는 파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작이라고 있었거든요. 합법과 작문. 그래서 1, 2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 보면 1번에서 15번 사이에 5문제, 11번에서 15번은 문법이고 1번에서 10번이 화법, 작문,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문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어디로 가서 붙었냐면 독서에 가서 붙었어요. 자, 그러면서 수능에도 어쨌든 바뀐 교육 과정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처음 보는 독작이라는 파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됐냐면요. 그냥 독서 지문이 하나 늘어난 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독해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고3 학생들이 모의고사 볼 때 요번 모의고사 너무 쉬웠으니까요. 요번 거 제외하고 다 시간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수능은 시간만 충분하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빠듯한데 독작이 하나 더 늘었다? 지문 개수가 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뭐 전문가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지문의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3 수능이죠. 고3 수능은 첫 번째 지문이 언어론이라고 하는 독서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거저주는 지문이에요. 말이 좋아 독서지 약간 아이들이 워밍업 하듯이. 그래서 선택 과목이 언매인 경우에는 언매하고 독서 첫 번째 지문까지를 묶어서 몇 분 안에 끝내느냐를 아이들이 시험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파트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추가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독작입니다. 그런 독작이 어떤 지문이냐? 가나 복합형 지문입니다.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문학이 탄탄하게 25분 안에 충분히 정확하게 풀고 받쳐줘야지만 그 다음에 독서든 뭐 아니면 독작이든 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사실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공통과정이 문법에서 출제할 때도 가장 출제자들이 만만하게 마음 편하게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 내신에 중요한 건 당연하죠. 2학기 내신에 중요한 건 당연하고요. 이게 나중에 수능에서도 연계될 때 아마 고학년, 그러니까 형이나 아니면 누나나 언니나 오빠를 이렇게 이미 키우신 분들은 시험지를 보셔서 알 거예요. 그 문법 영역이 점점 자꾸 중세하고 현대를 엮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세하고 현대를 엮는 근거가 뭐냐면요. 그게 1학년 공통국어입니다. 1학년에 바로 중세국어가 나오죠. 이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좀 지문을 여러 가지를 다루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지문을 나란말싸미라고 아마 하셨던 기억이 다 날 겁니다. 그 지문만 다루시는 학교도 있는데요. 저는 지문을 얼마나 다루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리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문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단순 암기를 하면 선생님이 다른 어떤 예시를 쓰기만 해도 바로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법을 제대로 오랫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원리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2학년이 아니고 2학기 내신에서 중세국어가 많이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국어도 걱정되지만 사실 제가 더 걱정하는 건 한글 맞춤법입니다. 이 한글 맞춤법이 그쵸. 받아쓰기를 하면은 잘하는데 왜 친구들이 한글 맞춤법을 하면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글 맞춤법이 어렵습니다. 특히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요즘 친구들 문자 쓸 때 보실 거예요. 저부터도 아이들한테 빨리 쓸 때는 정확하게 다 띄어쓰기를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명색이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거로라도 아이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 띄어쓰기를 지키는 편인데 아이들이 문자 보낸 거 보면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냥 쫙 붙였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안 쓰는 띄어쓰기를 더구나 시험으로 출제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띄어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띄어쓰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암기하는 거? 과부하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이 부분을 수업할 때는 이 강남 지역에 이 문법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문학이나 이런 걸 난이도를 낮게 하시는 학교에서도 문법은 높게 출제하세요. 왜냐하면 문법은 암기만 하면 대부분 열심히 애들이 막 하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거든요. 100점 못 맞아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암기 이상의 원리를 반영한 여러 가지 예시를 쓴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세요. 그래서 수업의 교재도 이 강남 기출로 문법은 고난이도로 많이 훈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동일합니다. 문법을 틀리고 독서를 잘 볼 수는 없죠. 문법하고 문학은 다 맞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독서는 아직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독서를 그래도 어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3학년까지 가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수업한 고3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린 친구가 2개를 틀렸습니다. 굉장히 시험 잘 본 거죠. 다 맞은 친구 1개, 2개, 요 정도, 요번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수능 기준으로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면 굉장히 시험을 잘 본 축에 속하는 건데요. 그 친구들 모두 독서를 틀렸습니다. 다른 파트는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말 최상위권의 친구들은 다른 영역을 틀리고 문법이나 문학을 틀린다? 그러면 그냥 최상위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독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내신에서는 당장 독서라는 것이 그렇게 피부에 가깝게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신도 보면은 교과서에 그 문학 지금 이 2022 개정판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학의 파트를 좀 줄이고 문학 외의 파트들이 좀 늘어났다는 겁니다. 토론 지문도 있고요. 토의 지문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이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는 내신에 반영을 하세요. 물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내신에서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하다못해 문학에서 보기라도 이 외부 지문이 주어지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냥 내신에서는 외부 지문을 내가 읽고 이해하는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신용으로는 필요하고요. 사실 내신보다 저는 수능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3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문법에 대한 원리 이해, 그리고 문학에 대한 문항 이해, 그리고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게 독서의 지문 독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문학은요. 정말 공을 들이면 6개월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면 정말 3개월 안에도 극복하는 경우를 봤어요. 자, 그래도 쉽지 않죠.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문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제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법 정말 맘만 먹으면 한 달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독서가 문제입니다. 독서는 솔직히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최소예요. 최소. 이것도. 독해력이 타고나게 있는 친구들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독서를 해서 막 지문을 정확하게 엄청 빠르게 속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요. 요즘 친구들이 읽는 책들이 그렇게 막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막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책들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Y 아니면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는 과학 시리즈 이런 것들을 많이 읽죠. 이런 책들은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책은 좋은데 문제는 문장의 길이가 짧아요. 그런데 이 독서 지문에 나오는 것들은 지문의 논리적 구조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1학년 때까지는 잘해요, 모의고사. 왜냐하면 글이 쉽습니다. 그냥 글의 길이가 똑같아도 그 안에서 문제 풀 때 필요한 정보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이해해도 푼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오른쪽에 내가 이해를 못하고 문제 본 다음에 왼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친구들도 많아요. 보고 찾고.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를 먼저 읽었다는 건 문제를 먼저 읽고 내가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집중을 해서 읽어야겠다. 요걸 하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읽는 거지. 보고 비교하는 거는 그냥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근데 그게 3학년 올라가면 안 됩니다. 3학년 올라가서는 일단은 부분 정보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문 전체의 앞뒤의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두 개를 연계시켜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그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일단은 답을 맞출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그럼 어떻게 훈련하면 좋으냐. 저는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지금부터 이것도 정말 제가 이렇게 바라면 또 욕심이겠지만 문학을 일주일에 딱 2지문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도 딱 2지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그 다음엔 뭐가 또 딱 2지문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면 정말 1지문만이라도. 그럼 이제 밸런스를 만약에 아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럼 독서 2지문, 문학 1지문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는 단기간에 절대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3학년 때 정말 국어를 잘한다 하는 여러 유명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죠. 아이들이. 들을 때는 막 감탄이 나옵니다. 깨달음의 감탄사가 계속 나와요. 자, 그리고 3월이 됩니다. 못 풉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님의 실력은 너무 출중하지만 그거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내가 그냥 본 겁니다. 내가 그걸 실제로 접목해서 훈련하지 않았잖아요. 독서는 어떤 파트보다도 훈련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3학년 때 배워서 그때 내가 훈련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극복해가지고 독서를 잘 해내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하면 대신 일주일에 해야 되는 분량이 적은 겁니다. 2학년 때 시작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힘드시겠죠.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인데 부모님 말씀을 듣고 네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성실하게 하루에 1세트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는 저는 1000명에 1명이 말만 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단히 저도 아이들한테 계속 잔소리 하거든요. 너희 선생님하고 내신할 때 아니어도 심지어 내신할 때도 1, 2주 전까지는 계속해라. 어떤 친구들은 제가 숙제한 거 갖고 와서 검사 받으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해주기만 한다면 아마 3학년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이거는 저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평가를 써준 건데 그냥 네,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수업한 선생님은 좋겠죠. 싫으면 수업을 안 했겠죠. 자, 그리고 제 교재는 일단은 방학 교재는 제가 너무 내신에만 치우쳐서 이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2학기에 정말 중요한 내신이기 때문에 2학기에 필수적인 중세국어라든가 한글 맞춤법의 원리라든가 아니면 문학을 중점적으로 수업하는 건 맞지만 저는 지금 이 방학 짬짬이라도 수능을 함께 공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을 모두 그러니까 문법조차도 그냥 학교 문법의 단순 암기 쪽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지만 수능형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두루 적용하는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그렇고 이제 그 테스트도 그렇고 제가 테스트가 좀 깐깐합니다. 제가 테스트가 깐깐하기로 소문나서 어떨 때는 저희 반 친구들의 사실 지난주 얘기인데 한 명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내신 수업에서는 더 깐깐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일단 아이들이 시험을 쉽게 통과하면 자기가 잘한다는 착각을 합니다.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에 있던 학원에서는 항상 상위 30%에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거기 시험은 너한테 잘 맞았나 보다.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시험을 쉽게 보면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뭘 모르는지 알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한테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 다 환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국어에서 약한 부분이 사실은 국어에서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은 점수만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점수가 저는 80점이어도 같은 80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80점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80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80점은 정말 큰일 난 80점이 있습니다. 지금 80이지만 이대로 놔두면 뒤로 가면서 점점 떨어지겠다. 이런 성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도 수업을 너무 늦게까지 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 테스트를 사실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국어 뭐가 어려워? 실수예요? 이거 왜 틀렸어? 아, 착각했어요. 대부분 이걸로 끝나요. 심지어 진짜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실수하고 매번 착각을 하죠. 자기가 약한 부분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저는 이 동네 친구들은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일 수 있는데 문제는 국어는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스타일의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에 와서야 뭔가 국어가 예전하고 달라.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뭐 한 줄기 빛이라고 하면 좀 오바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요런 방법을 쓰면 내가 이게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좀 짧지만 알찬 여름방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